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대사를 들었을 때 내가 꼭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작가님과 감독님이 참 잘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몇십 년 동안의 아픔이 한순간에 그 대사에서 치유받는 그런 약간 좀 괴상한 경험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썼다라는 대사이고, 너는 너무 좋습니다. 네, 대도시의 사랑법이 개봉을 앞두고 드디어 언론과 관객 여러분께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 관객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하는 자리가 좀 특별히 긴장되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오늘 재밌는 얘기로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탑게이 홍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도시 사랑법의 원작자이자 영화의 열렬한 팬이 돼버린 박상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대도시 사랑법 감독 이연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신상감옥에 노상현 배우를 가둬버리려고 했는데 오늘 무대 인사를 하고 촬영차 일정 때문에 가셨다고 들었어요. 안타깝지만 세 분이 더 그 빈 자리를 채워서 각각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제 가고 싶네요. 무대가 더 있었어요. 저는 노배우 보고 싶어가지고 회의하고 온 건데 진짜 가고 싶네요. 아니 어쩐지 대기실에서 표정이 약간 어두워지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 매니저가 아까 저 방송하는 중에 노배우가 오늘 촬영 있어서 여러분들 기사 제목 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천 삐졌다. 나갈 뻔했으나 네네. 참았다. 네, 참았다. 네, 영화 얘기를 슬슬 시작해볼까요? 이현희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이현희 감독님의 이전 작품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필모그래피 중에 ING라는 작품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 오래된 영화여서 지금 웃음이 터지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를 기억하실 분이 거의 네. 안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계절 팬들을 위해 꿋꿋하게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보면 왜 ING 얘기를 꺼냈는가 하면 그게 주인공들과 이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연령대 사람들도 그 영화에 너무 링크가 될 수가 있고 그 시대를 이미 지나온 사람들한테는 조금 애수를 전달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딘가 너무 푸르고 예쁘고 약간 미화된 부분도 있지만 과거의 나의 시절을 생각하게 하고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나이가 좀 그 시절을 지나버린 사람한테는 이 영화가 좀 뜨거운 안녕 같은 느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서가 ING에도 있고 이번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영화에도 있는데요. 이 정서가 왜 느껴질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미 그 나이대를 지나서이기도 하겠지만 영화를 대하는 연출가의 태도가 저는 그 영화의 정서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창 청춘을 통과 중인 인물들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래도 20대 연출하셨던 ING와 이 영화를 연출할 때는 또 다른 마음가짐이 조금 있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ING라는 제목의 영화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그 영화는 2003년도 영화거든요. 네, 2023년 작년인 바람에 마음은 그렇네요. 2003년도 영화였고 사실 이제 그때는 제가 한참 20대였기 때문에 나이를 이렇게 그때는 좀 가까운 나이대에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를 이렇게 영화 감독으로 좀 더 이제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사실 그 영화를 다시 찍는다면 내가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몇 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초심을 다시 찾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영화를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작가님의 소설을 읽고 제이라는 소설을 읽고 이 이야기라면 뭔가 내가 다시 찍고 싶은 그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 사이에 제가 좀 어떤 달라진 혹은 이제 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보자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찍게 됐는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게 애수가 느껴지는 게 뭔가 좀 더 바라보는 시각이 그 가까웠을 때보다는 좀 더 너그러워진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스스로 그 시절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고 저는 이 영화는 그냥 그 시절을 내가 나를 너무 미워하고 그리고 내가 나일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시기를 정말 열심히 붙잡아준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 조금 더 그 애수가 느껴진다는 점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영화의 현수에게서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제이에게서 자신의 어떤 면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첫인상을 저는 가졌는데 박상영 작가님과 홍수천 씨는 이 영화 어떻게 딱 첫인상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원작자고 그 제 머릿속에 어떤 상이 있잖아요. 그 인물들에 대한 상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작품을 관통하는 어떤 정서랄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감독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걱정됐었는데 영화 보고 나서 놀랍게도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처럼 그 어떤 그 작품의 코어랄까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인물의 그 생각 없이 즐거운 것 같은 모습과 비애까지도 다 이해해서 그 빈 공간까지 채워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감격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2의 입장도 너무 제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그런 모델이 있고 또 그리고 흥수라는 캐릭터는 분명히 제 주변에 있는 동생들 중에 한 사람 같은 그런 현실감 있는 캐릭터여서 일단 영화 자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현실감이 있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왜냐하면 이제 작품을 쓰시는 작가님이나 작품을 만드는 감독님들께서 어찌 보면 이렇게 좀 타입 정형화된 그런 캐릭터들을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어떤 퀴어 장르를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 근데 그런 거에서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많이 좀 오픈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근데 사실 이제 영화상의 어떤 감동이라든가 어떤 장치들을 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은 오바스럽고 닭살스러운 장면들도 좀 있어서 사실 그것들이 이제 관객들이 봤을 때는 재미있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약간 또 즐거운 장치들을 또 집어넣나 이렇게 눈치채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감독님의 의도가 작가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 이제 대도시 사랑법이 얼마나 유쾌하고 의미 있고 대단한 작품인 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알게 됐거든요. 몇 년 전 작품이었죠? 2019년도에 나와서 네. 5년 된 작품. 그래서 이제 조금 자랑질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작가님이 뭐 영화로도 되고 뭐 드라마로도 해도 되고 뭐 이런 거를 저한테 되게 좀 자랑질을 하시더라고요. 감히 제 앞에서. 그러나 한편으로 굉장히 부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런 대본, 이런 콘텐츠들이 대중과 함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동안 좀 주저주저했고 대중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또다시 불러올 어떤 뭐 공격을 두려워해서 제 나이 되면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주저주저했던 프로젝트들을 이젠 좀 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이제 펜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왜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젊은 20대 방황하는 청춘들의 모습이 더 달라졌더라고요. 우리 삐삐 세대 무슨 뭐 저도 삐삐 세대지만 그 세대와 또 이거의 세대와 또 2019년과 2024년은 또 엄청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20대 동생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그들의 불안한 청춘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서 약간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모습이지만 그냥 대놓고 까놓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것이 젊은 청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보고 콘텐츠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그래요. 네, 대도시는 것 때문에. 그때 감독님으로 제가 부탁을 할지 안 할지는 뭐 아직 모르겠어요. 노상현 배우가 오늘 안 와서 제가 심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예. 네, 이거는 근데 감독으로서는 거의 최고의. 제가 캐스팅 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네네. 노배우님 네. 제작팀에 네. 뭐 날라간 거죠. 그리고 오늘 네.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느냐에 따라 그럴까요? 이현희 감독님이 또 한 스푼 네. 넣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럼 네. 행펀이라도 번호라도 좀 예. 네, 근데 저는 어떤 영화가 누군가를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행동하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렵지만 모든 감독들이 꿈꾸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에게 펜을 들게 한다, 이야기를 하게 한다는 건 굉장한 어떤 변화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얘기를 듣는 소감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이 영화도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뭐 모든 영화들이 항상 우여곡절은 엄청 있지만 뭔가 마음을 굳게 먹고 어떤 면에서는 뭐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을 예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선들에 맞서서 이 영화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까지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너무 많았고 과연 이 영화가 어떤 의미로 제 인생에 그리고 이걸 보실 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사실 정말 공개 직전까지도 불안해하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많은 타입이라 네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사실 진짜 방금 그 말씀은 너무 감사해요. 뭔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이처럼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정말 이 작품의 원작과 영화가 지닌 정말 좋은 힘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다가가는 방식의 농도와 깊이는 달라도 어쨌든 용기를 무언가 주는 영화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그간의 한국 상업영화 안에서 퀴어가 시도된 것은 처음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퀴어가 있었지만 동시대성을 담보한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게 어떤 뉘앙스라든지 시대를 경유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시각에서 대상화된 캐릭터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시대성의 인물을 본다는 즐거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게 한국 상업영화에 드디어 이런 식으로 캐릭터로서 등장을 하는구나 하는 굉장한 신선함과 반가움과 한편으로는 이제서야 이것이 당도했구나라는 마음 역시 가지게 하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 제에게 오케이를 해서 너무 멋진 연기를 펼쳐준 김고은 배우님과 그리고 노상현 배우님 너무너무 칭찬해드리고 싶고 감사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너무 멋진 연기를 보여주셨죠. 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김고은보다는 노상현 배우가 좀 돋보이지 않았나.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홍석천님께서 김고은은 늘 잘하잖아요. 네, 그렇죠. 늘 예쁘고. 노상현 배우의 예. 이름을 몇 번 언급하시는지 한번 세워주실 분이 계시다면 회사 대표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상현이라고. 네, 에코글로벌 그룹에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간 직후에 이 이야기가 워낙 좋은 씨앗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 제작사가 판권 경쟁을 진짜 치열하게 벌인 작품이거든요. 근데 돈 듣기로 많이 벌었어요, 그럼? 시계 사고 뭐 차 와. 사고 많이 벌진 못했어. 그래서 내가 빨리 써야 되겠네. 너무나 많은 제안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현희 감독님이 어떤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그 비전과 제안이었길래 원작자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사실은 뭐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나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사실 이현희 감독님이랑 김나들 작가님께서 오셔서 같이 이제 어떤 술잔을 기울이면서 나눴던 말씀들이나 그런 것들도 좀 믿음이 간다 그래야 되나? 제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좀 핵심을 알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은 감독님 전작인 미싱을 제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사실 거기 엄지원 배우랑 공효진 배우가 연기가 미쳤잖아요. 너무 섬세한 연기와 연기 디렉팅이 있었던 어떤 작품이었고
그 굉장히 또 여성 서사를 잘 다루는 감독이라는 확신이 좀 들어가지고 이런 분이라면 제이에 대해서도 또 되게 그 제이라는 캐릭터가 말 그대로 캐릭터 플레이가 중요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캐릭터의 연기력 디렉팅을 누구보다 잘해줄 수 있는 감독이 아니실까 싶어서 제 나름은 이렇게 짱구를 좀 많이 굴려서 네. 감독님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왜냐면 감사합니다. 그때 이미 좀 생색은 내셨어요. 되게 제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 좀 피곤하다고. 네, 지금 되게 뭔가 생색을 좀 근데 저는 생색을 내는 원작자도 있어야 한다고 겸손. 봅니다. 잘 나갈 때 겸손. 또 원작자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제가 생색을 낼 일이 점차 맞아요. 없거든요, 인생에. 공식적인 기회이기도 하고. 겸손. 네, 저희 모두 교훈으로 가져갑니다. 겸손이라는 말을. 이현희 감독님께서는 배우들이 합류하면서 이 캐릭터가 구체성을 가져가는 과정을 가장 먼저 현장에서 지켜보는 제1의 관객이기도 하잖아요. 이 흥수와 제이를 연기하는 두 배우의 합류로 이 캐릭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달라진 점, 더 나아간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오늘 배우들이 없지만 이야기 한번 청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영화를 만들고 나면 배우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선택할 권리가 저한테 없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은 어쨌든 배우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거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결정돼 있고 지금 이렇게 영화 보여지고 나선 저한테 다른 초이스들은 사실 전혀 없어요. 뭔가 이미 저한테는 제이는 김고은 배우밖에 없고 흥수는 노상현 배우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간 이들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뭔가 어떻게 원래 생각했는데 이들이 달라졌다가 아니라 정말 제가 막연하게 아직 몰랐던 인물을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 저 배우들을 만나서 결국 지금 저 배우들과 제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이 배우들이 흥수고 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좀 눈치 빠른 감독님이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남자 배우의 연기를 위해서 저희 집에 개인 레슨 열려 있거든요. 예. 근데 좀 자주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되게 그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누가 노상영 배우가 있나요? 아니면 그 대표? 아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들 감히 약간 연락을 못 드렸던 거죠. 그래요? 저희가 왜냐면 이태원에 엄청 많이 가면서 이제 네. 클럽에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네. 저는 이 정도 되면은 네. 연락을 드려서 좀 도움을 프리 때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는 늘 했는데 열려 있는데. 네, 저희 제작자께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안 해주시더라고. 되게 안타깝게. 전 그래서 오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진짜. 이래서 제작팀에 게이가 하나 있었어야 돼요. 여성분들만 있으니까 저를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전 늘 열려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왜 우리 노상영 배우와 또 남자 배우의 배드신이 그렇게 짧게 아쉽게 뭐 엉덩이 노출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본 장면인데 그냥 후다닥 넘어가가지고 우리 여자 감독님이랑 뭔가 좀 제가 좀 배우를 부끄러웠어요. 네, 제가 부끄러워서 안타깝게. 그럴 때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요. 연기를 네. 쫙 사실 저 그거 찍을 때 눈 감고 있었거든요. 무엇인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눈 감고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 디렉팅이 대단했어야죠. 아니 할리우드에는 왜 그럼요. 친밀감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그 네. 민감한 장면들을 찍을 때 그 전문가가 동석을 해서 배우와 뭐 스태프들과 이렇게 같이 다독여 가면서 혹은 정확한 어떤 디렉팅을 하면서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직업이 있네요. 있네요. 네. 그쪽으로 나아가시면 좋은 직업이에요. 되겠어요. 네. 제 입장에서 제가 예. 영화판에서 누군가 그런 거 구한다는 얘기 들으면 바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에 가야 되겠네요. 티모시 살라메 그러게요. 네. 가셔야겠습니다. 가야겠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나니 노상현 배우 지금 계속 언급을 하셨지만 홍석천 님이 보시는 노상현 배우만의 흥수가 어떻게 매력적이었는지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사실은 저는 이제 노상현 배우가 모델 일할 때부터 눈여겨봤던 친구고 이 친구가 언젠가는 하나 작품 좋은 거 하나 만나면 빵 터지겠다. 제가 찍어서 안 터진 애들이 없거든요. 그게 노상현이었는데 사실 이 영화의 대도시의 사랑법의 남자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는 눈들이 있구나.
네, 아직 죽지 않았다. 그래서 노상영이라는 남자 배우를 주인공으로까지 이렇게 어떤 책임을 주겠다라는 건 또 제작진과 감독님과 작가님들의 어떤 용기 있는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턱 라인이, 옆 라인이 너무 예뻐요. 눈도 너무 예뻐요. 근데 거기에 보이스까지 또 기가 막힙니다. 웃을 때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남자 배우는 무조건 떠요. 근데 노상영 배우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게이 역할이라는 것을 좀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봤는데 굉장히 많이 사전 준비를 했겠다. 근데 그게 이제 연기 전반에 걸쳐서 이제 느껴지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커밍아웃돼서 뭐 이야기할 때라든가 뭐 본인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할 때라든가 이럴 때 연기를 보면 뭐 배우는 어쩔 수 없이 저 캐릭터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잠재력을 언젠가 포텐을 이렇게 터트리는구나라는 생각에 캐스팅이 참 잘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상영이라고 했던가? 쌀 때 몇 작품 계약을 빨리 해놔야겠어요. 너무 뜰 것 같아서. 지금 뭐 파친코로 사실은 국내 얼굴이 먼저 알려진 배우여서 최근에 또 그 노아 아버지로서 활약을 또 파친코 2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글로벌 OTT로 먼저 얼굴을 알린 배우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궁금한 배우였죠. 물론 이전에도 OTT 플랫폼에서 드라마도 있었고 TV 드라마도 있었지만 어떤 결을 가진 배우인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확실하게 확인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 수 없습니다. 제2역의 김고은 배우는 박성영 작가님이 보시기에 어떤 점에서 너무나 매력적인 배우였나요? 저는 얼굴이 한 80배쯤 되는 줄 알았어요. 너 얼굴 갈아 끼우듯이 그 장면에 그 캐릭터가 진짜로 지었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정말로 짓고 있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연기력 좋은 거야 뭐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냥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배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김고은 배우는 그냥 옷 입는 것처럼 그냥 나 제이 이러면서 그냥 일어나면 제이고 뒤돌아서면 제이고 걸으면 제이고 뒷모습까지도 다 제이인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전 좀 경이롭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또 이 영화를 보고 이게 또 대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우리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어떤 장면을 또 따라할까? 네? 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이거 까는 장면 이런 건 또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김고은 씨 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손만 잡고 잘게 뭐 이런 장면을 이미 연습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얼마나 일을 갈고 하고 계실지. 그러게요. 얼마나 또 준비하실지. 근데 그 배우들이 연기 잘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어느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지만 직업적으로 저는 연기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럴 때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저만의 규칙은 캐릭터를 볼 때 다른 배우가 전혀 떠오르지 않는 연기를 볼 때 이 배우가 너무 적임의 무언가를 붙여서 펼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현희 감독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저 대도시의 사랑법을 보면서 이 역할의 다른 배우의 누구의 얼굴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점에서 일단 배우들의 얘기는 이 영화가 계속해서 회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들의 최고작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동시대성에 사랑스럽고 밝고 하지만 가장 어두운 무언가를 간직한 가장 찬란한 젊음을 담은 영화는 이 영화가 이들의 필모그래피에 영원히 남아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가워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가 너인 것이 어떻게 너의 약점이 될 수가 있어. 결국에는 제이가 흥수에게 했던 말을 다시 돌려주는 영화. 그들이 서로에게 네가 너인 게 약점이 될 수는 없다라는 대사를 돌려주는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또 기왕에 펜을 요즘 잡으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 라인을 비워둔 채로 홍석천님께 시나리오가 갔어요. 이 대사가 인물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다면 어떤 얘기를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사로 들려주셨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너무 어려운 질문. 핵심의 질문을 한번 날려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대사들은 굉장히 가슴에 팍 꽂히는 대사기도 하죠. 특히 이제 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왜 그러지?
누군가한테 꼭 듣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사실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동성애자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의 출발이 스스로에게 자존감을 굉장히 낮추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존중받거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한 번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은 기억들이 많이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좀 낮추고 못 믿고 불안해하는 그런, 특히 10대, 20대 동생들은 그런 게 많아서 자기를 좀 함부로 하고 자기를 위험에 던지기도 하고 자기를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동생들이 주변에 꽤 있습니다. 근데 항상 제가 좋은 꼰대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잔소리가 될까, 그런 선에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대사를 들었을 때 내가 꼭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작가님과 감독님이 참 잘 살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몇십 년 동안의 아픔이 한순간에 그 대사에서 치유받는 그런 약간 좀 괴상한 경험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썼다라는 대사이고, 너는 좋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대사를 갑자기 쓴다면 그냥 너는 너희기에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 정도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 왜 눈물을 흘렸죠? 저희 눈 마주치지 말까요? 저도 눈물 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다 허가를 해드릴 수 없으니까 같이 보여드리는 죄송한데 우리 투자사 제작팀들 만약에 여기 대박이 나면 한 20만 명은 제가 책임진 거라고. 내 동생들아, 제발 자기 스스로 좀 사랑하면서 살아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어가 제가 물음을 터뜨리면 안 되는데 지금 안간힘을 쓰고 제가 있어요. 어떻게 춤춰드릴게요. 근데 저도 그 대사를 듣고 나서 제가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를 보고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가 어릴 때 이 영화가 있었으면 내가 그때를 좀 수월하게 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 진짜 오은영 선생님이 말해주듯이 이거는 이랬던 거야 라고 설명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시기를 나는 게 조금 수월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대도시 사랑법을 보고 그 생각을 똑같이 했어요. 내가 정말 엉망으로 살던 뭐 이들보다 엉망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했던 청춘의 어떤 한 가운데 누군가가 네가 너인 게 약점일 수 없어라는 얘기를 들려줬다면 내가 좀 달라졌을까? 지금 40대를 살고 있는 내가 좀 다른 모습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도 강하게 위로를 받았던 대사이기도 해요. 대사뿐만이 아니라 저도 지금 얘기를 듣다 뭐 이제 이 영화를 만들면서 사실 제가 저를 가장 못 믿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 이제서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였으면 이 영화를 못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울 것 같아서 지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인 것이 이해받을 수 없는 어떤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마치 제가 쓴 것처럼 대사를 한번 돌려드리고요.